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인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이 방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져서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석 148표, 반대 128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일부의 이탈이 확인됐습니다. 이완구 후보는 이로써 인준에 필요한 141표보다 겨우 7표를 더 받아서 총리직에 오르게 됐는데, 자, 반대표가 128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표결에는 새누리당 155명,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소속은 이천의 유승호 의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소속이긴 한데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최소한 156석은 새누리당 표라고 봐야 될 텐데 찬성표가 148표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최소한 8표 정도의 이탈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완구 후보 이로써 어렵게 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던 약속, 이거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원내 대변인 박완주입니다. 2월 16일 의총결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16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뜻에 동감하며 부적격 결정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오늘 자유투표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가세를 했네요. 반대표를 보게 된다면 128표,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4명. 모두가 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무리한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참여를 안 했나요? 예.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발언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재남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국민들도 이완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 없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오늘로 연기해준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 열린 정의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검증 과정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수적 우위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완구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총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총리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정의당은 참여를 하지 않았군요. 참여를 해서 모두 다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참여 자체를 하지 않은 정의당의 선택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이완구 후보자가 결국 총리 꼬리표를 떼게 됐는데 말이죠. 자, 관련해서 정의당이 방금 성명을 또 냈네요. 집권 여당의 수적 우위에 의한 밀어붙이기의 결과로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반쪽 총리가 임명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김재남 원내대변인 브리핑인데요. 이완구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 검증 과정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완구 총리가 임명과 동시에 식물총리로 전락해 내각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여긴다라면서 거듭 이완구 총리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어찌 될까요? 비디 총리를 결국 이제 통과시킨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다 지게 될 것이고요. 여론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번 그 처리 과정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어떤 흐름이 있다면 바로 지역 감정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충청도가 뭉쳤다느니 하는 이런 억측과 또 억지가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이 충청도의 민심이 충청도 총리를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지 이거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국회에서의 그 본회의 안건 처리, 지금도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이지요. 지금 아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관심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직전에 그 국회 운영위원장이 바로 이완구 새 총리 아니겠습니까? 총리로 기용되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 반응도 좀 볼까요? 정의당, 민주당과 합당하라. 쪽수도 적은데 방해만 된다. 이 쪽이라는 표현이 아주 뭐랄까요? 방송에서 쓸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국민 라디오가 방송에서 쓰는 표현, 안 쓰는 표현 이거 가리진 않습니다만은 여간 이게 욕을 하더라도 비난을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쪽수라는 표현을 쓰신 우리 애청자분 상당히 좀 야당에 대해서 흔쾌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무기력함을 보면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 마음대로 법인가? 실력 저지도 못하면 야당이 무슨 방법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쟁점 법안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저지를 하면 또 실력 저지는 못하게 또 국회 선진화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막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진짜 충청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자기 당 충청권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력 저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근데 다만 오늘 표결에 참여를 해서 자유 투표를 하게 한 점, 이 점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곱씹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나 부인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이완구가 총리 먹었어. 충청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역 감정까지 유발시켜가면서 탄생시킨 구린내 진동한 총리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충청인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
의식바른 충청권에 사시는 우리 유권자분들은 이런 그 비리투성이의 총리에 대해서 지지한다면 얼마나 지지를 했겠습니까? 와이로님, 새정치연합에서도 찬성표 던진 놈 몇 명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생각보다는 많겠죠. 라고 하셨는데,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표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또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가 부표 던졌다, 찬표 던졌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반대표 던졌다라고 목청 높이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나 찬성표 던졌소 이럴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진짜 말 그대로 당의 어떤 그 당론과 맞게 투표를 했다면은 새누리당의 이탈은 확실해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탈은 뭐 그는 추측만 할 뿐이지 그것이 실증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청문회는 왜 하는지요? 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청문회를 하나의 통과 의뢰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이완구 후보자 말입니다. 호들갑님, 여기 충청인데 누가 지지합니까? 참 기분 나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충청도에서 지지하는 분들은 뭐 새누리당 당원들이겠죠. 예. OK 마리님은 이완구가 총리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죠. 대통령 보세요. 누구인지. 함정은 이게 당연해져서는 안 되는데 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예, 기자들 다 죽었네. 뭐 이렇게 글 올리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예. 더 이상 방치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제 민주 시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권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그런 그 총리 인준 처리인데요. 뭐 여당의 승리로 끝났죠. 물론 상처뿐인 승리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표가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강한 야당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30% 지지율의 대통령의 지지율 20에서 30%대 국무총리라니 참 한심하다. 네. 그나마 이번 표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근 몇 년 중 가장 단합돼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예, 뭐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뭐 어느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뭐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합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게 손해본 그런 이번 그 인준안 처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기자회견이 또 이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누가 나왔을까요? 예, 잠깐 기자회견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군요. 예. 청와대 쓴소리하는 책임 총리의 모습을 보여야 할 책무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총리가 아닌 만큼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총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고 여야 간, 당청 간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추가로 주문합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내각 개편 및 청와대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충실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이 발탁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부도덕성, 자질 논란 속에 임명된 인사는 이번 총리가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맥없는 그런 논평이군요. 뭐 앞으로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예. 뭐 월요일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예,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예. 자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됐습니다. 네. 예.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148표 찬성표가요. 네. 141표, 141표보다 겨우 7표를 더 받은 셈이 되는데, 네. 뭐,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이 왔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4명이 왔으니 찬성 148, 반대 128. 이걸로 봐서는 뭐 새누리당 의원의 이탈은 너무나 명징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규정을 제가 좀 확인을 안 해보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총리 인준 투표의 그 성립 요건이 예. 재적 과반수냐, 예. 아니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냐, 예.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예. 지금 그 대부분 기사들 보면은 뭐 9표가 모자라다, 뭐 11표가 모자라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저기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일당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하니까, 여하튼 예. 그건 그 저기 노 프라블럼. 예. 제가 생각하는 그 표결 결과를 들은 소감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이 아직까지 운이 완전히 닿아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탈이 없었다고 치면은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탈을 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반란표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이제 가결됐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닿아지는 않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왕구 총리 후보자가 한두 가지의 하자 때문에 이거는 총리로 부적격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낙마했던 모든 총들이 갖고 있던 흠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듯한 그런 자질의 후보자를 네 번째마저 낙마시킬 수는 없다. 예.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결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왕구 총리 후보자, 이제 총리죠, 이제는. 예.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해야 총리긴 합니다만은 국회 인준투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 꼬리표는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왕구 총리가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된다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고 이미 인준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로 인해서 이왕구 총리의 말빨도 정치권에 통하지 않는 이런 최악의 선택으로 귀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처리 과정에서 가장 뭐랄까요 불쾌했던 부분이 지역 감정의 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충청도의 일부 언론들의 예. 보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집단적인 그런 맹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완구 씨가 충청 출신이긴 하지만 아니 그 지역 출신이라서 총리가 돼야 한다. 이 논리만큼 유치하고 1차원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충청도민이 몇이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아니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말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예. 이왕구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야. 진짜 충청도 사람 이번에 통과 안 시켜주면은 다음에 내가 안 찍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일부 몇몇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런 이야기를 예. 언론이 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이왕구를 안 쓰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이왕구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지금 안 쓴 겁니까? 네. 아니 이왕구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 총리급 후보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을 그게 보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왕구 총리 후보자의 온갖 비리 의혹들 특히 그 언론 통제에 관한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거를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고 이게 총리라고 하는 공인에게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사임한 거 아니에요. 예. 워터게이트 관련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남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아서 공화당에서 그때 자기 소속 정당인 닉슨 공화당이 맞죠? 예. 소속 정당에서 마저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그만큼 이 진실된 말을 하느냐 거짓된 말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완구 총리는 인준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혹은 이완구 총리의 인준을 반대하는 여론이 충청도 사람이라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면 톱 제목을 뽑는다는 건 그건 언론으로서 그야말로 상식 이하죠. 어떻게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는 건지 난 진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그 정호원 국무총리가 오후 3시에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이임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3시 50분에 이제 표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정호원 더 쓸 일 없다. 반드시 임명안을 통과시키라는 무언의 압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정호원 씨가 오늘 그 임식 자리에서 했던 말이 있더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겸손하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겸손은 이른바 갑질을 멀리하고 배려를 불러온다. 겸손한 공직자는 부패하지 않는다. 겸손은 소통과 융합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또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그 정치적인 후폭풍을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148표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당론 투표로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론으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155명이 출석했습니까? 예, 155명입니다. 근데 예. 156표가 나온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문재인 대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원들 중에서는 노골적으로 그 반대편의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론 투표로 하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자유 투표를 하자.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너무 강제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그런 이제 그 문재인 대표의 뭐 스타일도 이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참 딱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총리 임명 동의안의 요건인데 좀 그 기사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네. 총리 임명 동의안. 지금 보도를 보면은 재적의원의 과반과 또 재적의원의 과반의 찬성 이렇게. 출석위원회 과반? 예. 아니 출석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둘 다 재적의원의 출석과 재적의원의 과반 있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아까 박근혜 정권이 아직 명운이 닿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 총리 인전 요건이 재적 과반이면요. 148은 딱 절반입니다. 지금 현재 295명이거든요. 국회의원 5명이 그 제명됐기 때문에. 예. 현재 295명인데 그걸 나누기를 하면은 147이 됩니다. 근데 과반이니까 148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더 반란을 일으켰으면은 예. 총리 이제 부결되는 겁니다. 예. 근데 148로 딱 됐다는 얘기는 아직 운이 아직 닿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론 투표를 하지 못한 문재인 대표도 좀 문제가 있네. 좀 말하자면은 자기 소속 정당 의원들을 확실하게 믿었다면은 예. 당론 투표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 건데 예. 결국은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당론 투표로 밀어붙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뭐 반면에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론 투표라는 것이 구시적인 행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156석 그러니까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156석 가운데서 찬성표가 148표밖에 안 됐다는 점. 이 점은 그러니까 최소 8표 이상은 그 이탈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재호 의원은 뭐 애초부터 자기는 반대표, 부표를 던지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양반을 이제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표를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지, 이게 박근혜 정권이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부표를 던짐으로써 박근혜 정권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당에 돼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야, 내 아무리 여당이지만은 영호 같은 인간에게는 내 찬성은 못하겠다라는 네.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예. 아무리 보통 정치인들이 그 청문회장에 서면은 좀 봐주는 게 관례거든요. 예. 과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명박 때 임명 못해가지고 결국은 정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대충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총리도 사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완구 총리를 이제 임명 결정했던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당의 이익을 떠나서 이건 아무리 같은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총리로 인정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어차피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거짓말 많이 안 하고요. 거짓말 많이 하고요. 투기, 그리고 뭐 표절, 그 밖에 또 언론 장악 의도, 또 거짓말, 이게 온갖 형태 부도덕한 그 행태는 다 있는, 거의 살인만 없는 거의 그 정도인데, 이런 이완구 씨가 총리가 된다. 이건 참 박근혜 정부의 그 상징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완구 총리는 됐지만은 여기서 더 어떻게 정치적 역량을 펼쳐서 네. 더 큰 꿈을 꾸기는 어렵겠죠. 이완구의 정치적 미래를 가늠한다면.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이 잊는단 말이지. 이런 그 청문회 때 있었던 온갖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사들을 보니까 네. 그 총리 인준 동의안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예. 다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네. 예,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다들 헷갈리죠. 저는 제적 과반에 제적과반 출석에 제적과반이 찬성해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거든. 대부분 예. 제적과반 출석에 출석과반이 맞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총리 인준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다면은 예. 그 새누리당에 158명인가 155명인가 참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과반이 한 80명만 찬석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웃기는 얘기거든. 예.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떻든 간에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을 했고 네. 결론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최소한 7, 8표는 나왔다. 예. 이런 점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그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만신창이 총리가 되더라도 네 번째 낙마할 수는 예. 없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이나 혹은 청와대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일단 그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 86조 1항에 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세측이 있겠죠 또? 아니 그 부분을 내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얼핏 연합뉴스라든지 쭉 보니까 예.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찌된 건지. 그게 요건이 출석 가반에 제적 가반 출석에 출석 가반 찬성으로만 되는 것이냐? 예. 아니면은 회의 승림 요건도 일단 제적 가반이 출석해야 되지만은 예. 찬성도 제적 가반을 얻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죠.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은 네. 국회 동의 요건은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예. 148이라는 게 한 명만 더 반대해서도 안 됐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네.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같이 출석한 의원들의 총 숫자가 285명인가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285명이면 나누기 2를 하면은 143석만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281명인가 그럴 건데. 네. 저희도 지금 뭐 그 완전 신문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턱걸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못 했고요. 281명이 참여했네. 그러면은, 예. 국민일보 사설에 따른 그 유권 해석을 동원한다면은 142명이 찬성하면은 예. 이제 통과되는 건데 148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6표를 초과했네요. 그죠? 예.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데,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네. 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라면은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진짜 딱 턱걸이 한 거죠. 148. 148이요. 아, 그렇군요. 295니까. 예.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통합진보당 5명이 사라져가지고. 예. 지금 이제 295석입니다. 예. 나누기 2를 하면은 1, 4, 7, 147석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과반이면 148이잖아요. 예. 그럼 딱 턱걸이 한 턱걸이라는 거거든. 셈이 됐군요. 예. 뭐 달라지긴 하는데 여하튼 그 아슬아슬하게 된 것만은 틀림이 없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고. 예. 우리 애청자 바지따 용사님께서 네. 국회법 109조를 보면은 의결 정족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의원 과반수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만약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죠. 80석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참석하게 된 거군요. 네. 예, 행여나 이 뒤집혀질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은 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죠. 정의당 의원들 5명이 다 빠진 거는 어찌 보면은 좀 반란 가능성을 더 낮게 본 거죠. 낮게 만들어 버리. 이게 281명이 지금 출석을 했잖아요. 예. 정의당이 전원 참석해가지고 반대표를 던졌다면 예. 286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44표를 얻어야 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완구 씨가 총리가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완구 씨가 이번에 그 총리 꼬리표를 뗀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턱걸이 했다라는 그런 그 레토릭 정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도 턱걸이는 한 거나 다름없죠. 예. 이제 148표를 얻어야 되는데 예. 아니지 141표를 얻어야 되는데 148표를 얻었으니까 겨우 7개 초과한 것 아니에요? 예. 그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7, 8표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 뭐 둘러치나 몇이나. 예. 그런데 이제 뭐 정의당 의원들이 나왔는데 네. 정의당 의원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감동을 먹어가지고 네.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한 4표만 더 됐으면은 네. 낙마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진짜 그 새누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를 했다라면은 거의 한 80석만 있어도 그렇죠. 아마 그래서 네.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괜히 참석해가지고 표결하면은 예. 이탈표 나오면 욕만 먹을 때니까 참석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총리 인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서 한 얘기였는데 네. 출석 과반수라면은 반드시 참여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지. 만약에 다 불출석하면은 예. 뭐 155명 중에서 한 80명만 오케이 찬성해도 무조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제 저게 이제 혼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개헌. 네. 개헌은 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총리의 인준, 그건 뭐 권력 서열로 보면은 2위니까 그만큼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또 다른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뭐 것 그건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고, 여하튼 이제 이완구 총리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예. 이로 인해서 그 후폭풍을 뭐 당장 여론조사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아까 이제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남과 고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떨어지지 않는 게 그 마지노선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마지노선이 매우 낮았거든요. 뭐 10%대의 지지율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만큼 탄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계속된 그 헛발질로 20%대로 내려갔다가 뭐 갤럽 조사 보니까 겨우 올라왔다는 게 30%더라고요. 30%대에 진흥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제일 낮은 30%였어요. 근데 오늘 이완구 총리 인준 강행이 이제 다음 그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박근혜 지지 세들의 동향이 어쩔지 주목은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 뒤로 몰리면은 오히려 또 반발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 저는 이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힘자랑했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글쎄요. 지금 뭐 초기에는 고분고분하겠습니다만은 이완구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총리의 역할을 담당할지, 뭐 지금 총리의 역할, 박근혜 시대의 총리의 역할은 정의원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뭐 반대 혹은 반기, 이건 상상도 못하고. 근데 과연 정치인인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이완구가 과연 정의원식의 그 국무총리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이건 또 의문이란 말이죠. 이제 그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완구로는 사실상 차기 대권이라든지 정치적 미래가 이제 끝났다라고 만약에 이완구 스스로 판단한다면은 예. 두 가지 행태를 보일 겁니다. 만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꼭두가시 총리가 될 가능성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것은 이제 이완구의 선택인데요. 예. 저는 또 저희 틀리기로 유명한 저희 예측을 한다면은 예. 꼭두가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박근혜의 권력과 권위가 훨씬 압도를 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너무 흠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인간적인 도리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점을 다 고려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은 네. 바른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진짜 하극상이라고 말하고요. 또 색출하라, 뭐 근절하라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완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완구가 평소의 행동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네. 그런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각하 했던 사람이었을 뿐더러 이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도 사실 뭐 언제 내쳐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완구를 믿어주고 밀어준 것 아닙니까? 예. 자,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이완구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강단 있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인간 배은망덕한 인간 말이야. 지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줬는데 지금 저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완구가 제 목소리를 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완구와 박근혜의 그 어떤 충돌 이게 빚어진다면은 이완구가 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고분고분한다 그러면 나는 총리로서 충분히 만족한다. 그냥 뭐 제2의 정원 총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완구 총리가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완구 총리가 당당하게 총리가 됐다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취한다면은 이제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 김영삼 정권에서 말기에 김영삼 정권이 코너에 몰려있을 때 그 이해창 전 총리가 혜성같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완구도 이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건데요. 총리 되는 과정에서 온갖 흠집이 다 드러나고 저건 뭐 그냥 물러나도 보통 물러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각에서는 그 전에 물러났던 안대희, 문창극, 김용준보다 더하다. 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줬기 때문에 총리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비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럼 배은망덕한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예. 쉽게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어렵다. 예. 이제 이완구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완구는 끝이 났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죠.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총리 신분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총리 신분으로 출마 못하죠. 총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총리도 결국은 정무직이긴 합니다만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마 선거 3개월 전에 물러나야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완구는 다음에 출마 못한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이 몇 월인데 예.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예. 내년 4월이죠. 예. 그럼 1월 달 정도에는 물러나야 되는데 예. 1년 하고 이제 물러날 거라면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이 난리를 피우고 총리가 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떠나려고 한다면 아마 박근혜가 붙잡을 겁니다. 이완구로서 베스트는 예. 무난히 총리 인준을 받고 예.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예. 적극적으로 친박 행세를 하다가 예. 중반전부터 자기 목소리를 슬슬 내기 시작해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딛고 예. 새누리당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등극하는 아마 그런 프로세스와 꿈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첫 출발부터 완전 망가지는 바람에 예.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예. 총리로 옹립해서 뭔가 차기 주자로 키워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완구를 키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접어야죠. 지금은 청와대에서 유일한 그 성과라고 꼽는다면은 예. 야, 4번째마저 낙마하진 않았다. 예. 그게 4연속은 아니다. 우리 3번으로서 끝났다. 예. 그 얘기 이외에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자, 오늘 박근혜 정부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고,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서 총리가 됐는데,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득실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안 되죠. 예. 아마 김무성 대표나 누구지? 유승민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의 겉으로는 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속으로는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었을 거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김무성 대표가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청와대의 지속적인 견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무슨 약점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임기 아직 중간도 돌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레임덕이 온다면은 일부에서는 레임덕이 왔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예.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결코 유리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대의를 생각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대로 이완구가 인준 동의안을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김무성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기에 레임덕이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만이 오히려 김무성 대표로서는 대표로 끝날 게 아니라면은 예. 자기 입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가 아닌 말로 속으로는 야 이거 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여하튼 이완구 총리가 총리 인준은 됐지만은 차기 후보자로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하튼 됐든 안 됐든 간에 김무성 대표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완구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쨌든 가결이 됐단 말이죠. 네. 문재인 새 대표가 입을 상처는 적어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문재인 의원이야 대표야 네. 크게 잃을 건 없죠. 네. 어차피 이것은 표결이라는 거는 다수당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수당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부결된다면야 그거는 망해의 소득이지만은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미리 예측하고 뭔가 그것이 성과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최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베스트인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서도 한 7, 8표의 반란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는 크게 입은 손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정치인에게 바라는 기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과 관계없이 뭔가 큰 걸 바라요. 그래서 문재인이 야당의 대표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부결시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실망은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물러나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뭐 현실적으로 그거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결은 됐지만은 그 표의 숫자가 148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예. 문재인 대표로서 크게 데미지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반대표가 148표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 124석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해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결과치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찬성표가 새누리당 의원들 155명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157석, 160석 이렇게 된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지. 문재인 대표로서는 표결 결과는 베스트입니다. 네. 게다가 당론 투표도 아니고 자유 투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은 대부분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뭐 배신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이마에 써놓은 건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한 12표 나왔는데 예.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탈표가 5표 나오면은 결과는 8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내부적인 얘기까지야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총 체적으로 볼 때 한 8표, 7,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큰 타격이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정치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표결의 결론은 새누리당 안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새누리당에서 이번 이탈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그야말로 식물 정권이 되는 첩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타당하다라고 봤던 의원이 당내에 있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보면은 확실히 그 정권의 어떤 그 위기가 위기를 즐기는 여당 의원도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그런데 같은데. 거꾸로 이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탈표가 이제 7, 8표밖에 안 됐다는 것. 예. 이거는 사실 새누리당 내부의 반박 예. 의원의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될 리는 없습니다. 예. 더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이 정도밖에 이탈을 안 했느냐?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위기라고 생각하면은 단기라는 그런 좀 또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뭐 정권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 기득권, 정치적 어떤 그 지형, 이게 무너지는 것은 그 자기에게 위기다라고 판단하는. 그게 이제 그 새누리당을 완전히 그냥 악의 집단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그런 해석이 맞는 건데. 예. 뭐 우리가 뭐 정치인을 갖다가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악의 집단 뭐 IS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보면 보통 맞는 건데. 예.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마시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마 반박이면서도 이 연구에게는 찬성을 듣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강점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공약을 어기고 그렇게 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새누리당이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그런 점이 매우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재인이 밉다면은 당이 망가지든 말든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품성보다는 권력욕이 얼마나 더 크냐, 이제 크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그 집권을 위해서는 계파의 이익도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집권을 하면은 계파의 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크게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예를 들어서 집권을 한다성 치더라도 내한테 뭔 큰 이익이 있느냐라는 그 환경, 이런 환경의 차이가 서로 입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결국 당을 쥐고 움직여 나가는 데는 새누리당과 같은 특성이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해지죠. 새정기 민주연합처럼 아니 뭐 집권한다고 해서 내좋을 게 뭐가 있어 나 국회의원만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압도적이면은 당을 장악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문재인 대표는 그런 정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이 순항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완구 총리 충청도 덕을 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초대선 소장파 쇄신 모임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산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 아침소리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건데요. 세민녀는 총리 인준 본회의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총리 인준 연기에 따라 국정 운영의 손실이 매우 크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존중하여 총리 인준권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구태 정치가 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세민녀는 토론으로 표시하든 투표로 표시하든 회의장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마포을 지역에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마포을 지역이 새누리당 의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마포을 지역 국회의원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 최근 행태가 막말을 내지르고 그 막말을 덮기 위해서 더 센 막말을 내지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 여론이니까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은 유효하냐 책임져라 하는 더 센 막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 을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포을 지역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화해와 화합의 정신을 좀 배웠으면 한다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한 그 발언을 했을 때 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느냐. 일왕을 천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에 히로이토 일왕 분향소에 조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1989년 1월 7일 날 히로이토 일왕이 사망을 했고 그 이튿날 1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이었는데요. 1월 9일 일본 당시 이제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 조문한 사진이 지금 저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고 저는 당시 경향신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통과 화합에
정신이 바로 김대중 정신이고요. 이 정신을 짓밟은 것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뭐 더 길게 들어봐야 내용은 뻔한 것 같고요.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본받아라 이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하는 자, 이런 정치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태경 씨. 예. 그리고 지금 마포울 주민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러고 있다는데 그 채널A가 얼마 전에 마포울 지역 주민들이 정청래의 두뇌와 뭐 구강을 청결시키는 뭐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 그러는데 그 주도한 사람이 과거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마을 주민, 지역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하태경 선생이 아마 지금은 전국구 의원인 아니지. 저기 이제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지. 예. 지역구를 서울로 옮길 모양이구만. 그래서인지 여간 여간 이 정청래 의원 최근 발언을 놓고 지금 여당과 장악당한 언론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무료 예절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 막말이라는 말에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박정희를 히틀러라고 표현을 하고 또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더 있었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나? 이런 걸 무슨 막말이야, 막말은. 아니, 막말이라는 거는 뭐 이제 저런 거 아닙니까? 뭐 개 XX라든지 뭐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그 권력자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자를 조롱하고 또 비하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 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는 거 이거야말로 그게 막말 문제인 아닌가요? 거죠. 근데 이 정청래가 지금 정청래 대상은 결국 권력자들 아닙니까?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말 좀 약간 그 심하게 비판하기만 하면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두뇌 수준이 어떤 건지 진짜 궁금해요. 아, 나 참 이해가 안 가. 그걸 어떻게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제 이런 정청래에 대한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지금 야당이 문재인 대표 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좀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상황이고 정청래가 사실은 거기에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보였기 때문에 정청래의 선복이 이 단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길들이기를 함으로써 야당을 또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오늘 양승조 사무총장 오늘 인터뷰가 또 예정돼 있는데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할 때 최고위원 회의에서 12.6 사건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막말이라고 또 얼마나 욕을 했어. 아니 살인 미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니 12.6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살인 미수야.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너 막말했지, 너 그 진짜 폭언을 했지 이렇게 올가미를 씌움으로써 통제하려는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휘말린다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장악당한 언론에게 장악당하는 그런 하수에 불과한 거죠. 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대응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대표야 이제 아무리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막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결국은 최고위원들 중에서 제일 이제 비판의 강도가 높은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막말로 매도를 함으로써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박정희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이제 족쇄를 씌우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 정청래 같은 발언을 하면 김한길 대표는 뭐 징계를 한다는 둥 이딴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만약 문재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욕먹죠. 그런 그 박근혜
친박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네. 정청래가 잘못한 게 없으면 사실 뭐 정치대 발언 제가 봤지만은 좀 심하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라는 그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박정희 시대 유신이 히틀러에 비교해 가지고 결코 더 나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못할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발언을 그 막말론으로 매도하는 이런 친여 언론에 만약 문재인 대표가 넘어간다면은 많은 실망을 줄 겁니다.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논리 자체가 야당을 통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거에는 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당이 논평 한 장 내면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이 종편들이 4개가 하루 종일 떠들어대면은 이거 웬만한 정치를 감당을 잘 못하거든요. 그게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가 하면 안 되지 친하다고 정청래 의원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게 종편이 표적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양반이 말하자면 야성을 제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을 어떻게든 꺾어야 다른 사람들도에게도 말하자면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아니 저기 김무성 대표 보고 얼굴 두껍다고 한 게 물론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뭐 예의 없는 발언이다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막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진짜로 과거 우리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김용민 국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막말 이런 덤태기를 씌워서 크게 재미를 봤다. 이렇게 지금들도 이 보수 언론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전략을 쓰는 거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멋 모르고 그냥 사과도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좀 강력하게 나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은 제 말은 틀린 말은 없거든요. 그때 뭐. 사실.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가전 폭행과 그때 그게 나왔을 때 아니에요. 살상을 했을 당시였는데 이제 저는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격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까지 아울러야 된다 해가지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고요.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그 대상은 권력이어야 한다라는 점.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자나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비하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비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지만은 권력자에 대해서는 사실 표현의 자유를 구하는 게 더 맞죠. 사실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장 선명한 사례는 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처가에 말하자면은 그 갱력 을 가지고 빨갱이 운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바랐던 것은 제 처가 본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그들은 원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가비를 씌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누라를 부인하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갈채를 받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면대결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특히 최고위원이 된 초기에 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발언을 하는 것 결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한번 좀 잠깐 들어볼까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로 해서 이런 여당의 길들이기에 맞섰는지. 아까 하태경 의원 얘기 듣고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중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인천의 항만 계획을 전부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저는 이미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제 발표됐던 우리 정부의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폐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그네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예, 이런 후보 시절 연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하여간 자기들이 이용할 만한 코멘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빠짐없이 그냥 그걸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하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다 깽판 쳐도 괜찮다. 요거를 더 글씨 크기를 키우고 말이죠. 예. 아니, 틀린 게 뭐가 있어.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하면 다른 거 다 잘못돼도 괜찮다. 그런 의미를 깽판이라는 용어 하나만 썼다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부각시킨 것 아닙니까? 예, 일면에다가. 예.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예. 사후적으로 충고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장에서 참 바른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내가 그때 이런 정확한 명확한 확신이 섰다면은 내가 김영민 그때 당시 후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하지 마시오. 노무현 대통령을 상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언론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시오. 그랬으면 결과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글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충고를 당시에는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아. 이건 정말 이런 부분은 양보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현장에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영민 국장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래도 김영민 국장은 정치인보다는 언론이 더 맞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최근의 그 국면들을 보면은 이게 참 배짱이 있는 정치인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깝긴 하지만은 그분 자체가 노무현적이진 않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런 평가를 하죠. 또 전무후무하겠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인물은 앞으로 나오기 힘든 인물이 아닌가.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저런 과거를 쭉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전에 나오기 그런 정치를 보기가 힘든 그런 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조선일보와 우리 사회 수구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거에 참 하여간 이 나라의 희망을 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아주 너무 급격하게 나라가 퇴행을 해서 이런 비리투성의 인물이 총리가 되는 이런 국면은 참 어찌 평가를 해야 될지. 예.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정치인이 앞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사람 중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 양반도 좀 크게 될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초기에 엄혹했던 그런 시절에 국정과 이 맞짱을 뜨기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뭐 과감하게 맞짱을 뜨면서 또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앞으로 주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지층을 감동시키는 거죠. 예. 예. 지지층의 지지 기반이 탄탄한 그런 야당 정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감동시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된 늘 강만 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대편의 편을 이렇게 상대편 편에 서 있는 그런 지지자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지지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 지지율도 또 개개인에 대한 야당 지도자 개개인에 대한 지지율도 뭐 좀 이렇다 할 게 없고요. 예. 그 이번에 최근 발표된 갤럽 조사 보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문재인 대표 등장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기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대치기 뭐 지금 너무 잘한다. 이 그렇죠. 차원보다는. 이거는 기대치일 뿐입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방금 우리 김영희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다른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전투에서도 이제 이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그 표결에서 뭐 부결시키지 못한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예.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일정하게 반대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은 뭐 부분적인 승리라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참 위태로운 그런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만은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요. 뭐 맹목적인 문재인 지지자라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힘을 실어줘야 될 때 아니냐. 아니, 지금 이럴 때부터 계속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거봐 문재인 안 되잖아. 그 친노 안 되잖아. 이게 입증되는 즐거움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를 상당히 경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밀어줄 때다. 나중에 욕하더라도 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약간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안철수 의원은 참 전략적인 실수를 범했어요. 예.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한길 대표에게 많이 이용당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지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라도 단독 대표 체제로 나가서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좀 계획적인 인물들이 보좌를 잘 받았더라면은 그런 식으로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은 들죠. 문재인 의원은 여하튼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바탕에는 호남 홀대론이라든지 호남 토호들이 바로 이제 존재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결국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이 했던 말, 김대중 대통령이 이 박정희 또 이승만 묘소를 참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대의 맥락과 지금 시대의 맥락이 같을 수는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희와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는 가해자 아니었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참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참배를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 그게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
악당이더라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네.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가서 참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박정희는 만군 장교, 만주군 장교로부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히로이토에 가서 참배를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 인간 봐라. 저 한국 사람 맞아? 예. 그렇게 얘기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이거는 얘기는, 야, 김대중 가가지고 히로이토 참배했는데 무슨 일본에서 박정희의 친일을 욕하고 있어.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예. 아니, 어떻게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의 행동과 악당의 행동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이 세태가 오히려 더 한탄스러운 거죠. 네. 친일이 청산되지 못하고, 예. 프랑스처럼 친일 언론인들 전부 다 그냥 단두대에 올리는, 단두대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네. 처벌을 받는 예. 그런 역사적인 청산자가 없는 나라에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행보를 또 이제 나름 또 이해할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그런 의견에 또 공감하는 바가 없진 않은데요. 그렇지만은 그런 불가피성과는 별개로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그런 역사의 평가는 너무나 준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그런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인물들 시대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사법살인을 당했던 조용수 민족일보 사주의 그 유족들도 있고요. 또 아시는 대로 인혁당 사건 무고하게 그냥 빨갱이 누명 쓰고 대법원 판결 나고 얼마 안 지나서 몇 시간 안 지나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정희에 의한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의 그 이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은 그 참배는 온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것마저 우리가 두둔하고 나선다면은 이건 정말 그건 좀 도를 넘었다고. 저는 진짜 문재인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박정희까지는 난 용납이 된다고 봐요. 예. 박정희는 공과가 뚜렷한 사람이니까 그 과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공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승만은 네. 전쟁이는 말이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예. 난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기왕 박정희 다른데 이승만은 뺄 수가 없어 갔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네. 저 같으면은 박정희한테만 갔을 겁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승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화해를 하려면은 한꺼번에 다 해야지. 누군 하고 누군 빼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저는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는 이해는 간다 손 치더라도 용납을 할 수 없고. 예. 이승만에 대해서 참배한 것은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확 해주고 싶은데 네. 지금 야당 대표로서 누구 참배하고 말고를 가지고 그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가슴속에 묻어두고 앞으로 잘하는가 두고 보겠다 그런 심정이죠. 나쁜 자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는요. 그리고 참 문재인 체제가 좀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종편이 날마다 떠들어대면은 제 아무리 이런 포용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순식간에 무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 종편 또 이 지지자들 주 시청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지지자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는 이런 대한 언론에 대한 확실한 이 연대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여하간 이런 종편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매체 환경 조성에 그런데 출연해 주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겁니다. 네, 출연 요청을 저희가 안 했나요? 출연 요청을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그래도 이제 네.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잘 되는 편이죠. 네. 저야 이제 김용인 국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네. 지금 되고 있는 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강윤이 오늘 하고
그다음에 이용마의 한국 정치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영향가 있는 의원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 언론에 대한 평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소식. 네, 아울러 정청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또 종편의 집중 공세와 관련한 입장 또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